편하게 말씀드리면 흔한 질문은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정글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정글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은 정글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돈이 아닌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마음을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이쪽 시장인 것 같아요. 제 커리어의 기자 20년은 되게 멋진 관찰자의 삶이었고 나머지 20년은 좀 플레이어의 삶을 살고 싶다. 좀 내가 직접 뛰면서 땀도 흘리고 부딪히고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그것도 뭐 달리. 제가 이병희 대표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왜 잘 나가던 기자가 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으로 떠났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떠났을 때 떠난 이후에 이 사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주로 듣고 싶어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면 흔한 질문은 아니 그 좋은 데를 왜 나오셨습니까?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정글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정글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은 정글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입사를 할 때 인사팀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적게 했어요. 3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통 이제 인사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저는 퇴직할 때는 아마 방송 기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짧게 썼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그때 한 결정을 후회할까 안 할까? 라 판단을 이제 역으로 돌려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40살, 40대 중반에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병희 대표께서는 회사에 다닐 때 꿈의 크기가 한 10이었다 치면 그러면 지금 회사를 나올 때 꿈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항상 표현이 그랬거든요. 제 커리어의 기자 20년은 되게 멋진 관찰자의 삶이었고 나머지 20년은 좀 플레이어의 삶을 살고 싶다. 좀 내가 직접 뛰면서 땀도 흘리고 부딪히고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붙였던 거는 작더라도 내 구멍가게라도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니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작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 브랜드로 기억되는 사람 너는 결국은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냐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병희란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이병희가 만든 브랜드는 그럼 나의 브랜드는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로 기억해 줄까? 거기에서 작더라도 되게 의미 있는 기억만 있으면 저는 진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투자하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저는 점점 초연결되는 사회에서는 작더라도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면 굉장히 파워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옮기는 거였죠. 그렇죠. 직장을 옮기는 건데 이 대표처럼 창업을 하는 네.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해서 네. 이 창업의 고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회사를 나오는 순간부터는 저를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스마트하고 재기도 발랄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진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64강전부터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가려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저희가 SBS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래도 만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다 바닥부터 입증을 안 하면 so what? 그래서 너네가 뭔데? 처음에 나와서 이제 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네. 이제 일종의 캘린더 플랫폼으로 나와서 한 1년 반 정도 하셨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금 이제 그렇죠. 스톱을 한 상태가 됐죠. 스톱을 한 상태 네. 됐죠. 근데 왜 그걸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까? 그 사업?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그 시간에 좋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서비스다.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이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되게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의 한 그 이제 그 워딩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 아버지랑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필요한 서비스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은 굉장히 적은 인원과 자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그 모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적으로 곱하기를 했을 때 과연 뭐 투자자가 여기에 100을 넣었을 때 얼마의 아웃풋이 있느냐라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파티는 끝났다 이런 제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저는 아직 파티를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파티가 끝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스타트업을 만나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진짜 얼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심리가 얼어서 다 지금은 할 거를 안 하고 좀 관망하거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얼마나 더 깐깐하겠어요. 예. 돌려받는 돈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작년 경험을 했을 때 투자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정말 저희가 비전과 확실한 수익 모델을 보이지 않으면 단 500만 원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되게 절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위축되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정말 신뢰하고 이거는 뭐 다른 투자 분위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는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저는 뭐 이제 그 목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게 나가서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갑을 열게 하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뭔가 사람들이 뭐 VOC라고 하는데 고객들의 반응 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변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이쪽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급여 고정 급여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있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이쪽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건 정말 느끼고 있어요. 돈 때문에 창업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일까요? 저는 뭐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돈이 아닌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본인이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가장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스타트업은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고 벌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뭐 한참 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그 메이커스라고 하는 책도 메이커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나오면 돈은 마치 이제 바다에 있는 크릴새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돈은 어딘가 막 넘치는 건데 그걸 스마트한 사람들이 건져내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거를 건져낼 수 있는 장비와 위치 파악과 또 그거를 타임리하게 건져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지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정말 크게 누리는 데는 극소수인 게 좀 문제인 거죠. 네. 밖에 나와 보니 정말 기회가 많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있고 뭐도 있지만 기회가 많다.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넓게 보는 어떤 공동체가 기회의 땅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마냥 긍정적이라고 이제 제가 뭐 무조건 되게 그 긍정 일색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똑똑이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가 이제 나와서 들었을 때 이제 조금 한편으로 기분 나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왜 나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그럼 속으로 이제 반감이 좀 생기면서 그러면 뭐 회사 다니다 못 나가는 사람이 나와서 창업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험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을 하면서 저렇게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 눈에는 이제 무슨 스포츠 스타나 탤런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막 창업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 거의 미국인 플러스 약간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와 저런 사람들이 그냥 안정적인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멋진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SBS 입사를 했을 때 2001년, 2년, 3년 때 맨날 듣던 말이 뭐냐면 컨텐츠 is king, 컨텐츠가 왕이다. 좋은 컨텐츠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슬로건으로 듣다가 2010년 이후에 막 네이버와 카카오가 성장하면서 와 우리는 그냥 하청 업체일 뿐이네 이제 이런 자괴감에 빠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선택지가 많아지고 옛날에는 네이버만 있을 때는 네이버가 왕이었지만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지금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OTT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컨텐츠를 막 서로 구걸하는 시대가 되면서 컨텐츠가 굉장히 더 귀해지고 이제 흔하지 않다. 힘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저는 플랫폼을 한다고 나왔는데 봤더니 이제 레전드 미디어가 정말 레전드처럼 좋은 성과를 내고 팔리고 또 좋은 퀄리티 높은 것들이 여러 채널에서 방영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죽지 않았고 영원히 가는 거구나. 다만 이 바뀌어진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좋은 인재가 정말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과연 워킹하고 있는 것인가? 언론사가? 네. 예. 저는 그것만 좀 재편을 해주면 그런 좋은 인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조건,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member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조합을 해주면 각자 하나하나가 밸류를 만들어내는 저는 하나의 독립식 법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김에 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뭐 지금 입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후회스럽습니다. 현역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안 하겠어요. 그래요.